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77명 늘었습니다. 신규 발생 규모는 하루 만에 절반으로 줄었지만 수도권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한편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며 접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박서연 앵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48건 보고됐는데 질병청은 사망과 예방 접종 간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다면서 접종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단 사망자와 똑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접종을 좀 망설이기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조언을 하겠습니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원래가 독감 백신은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심장에 대한 합병증을 낮춘다는 보고가 다 이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망하신 분들이 보건 결과에서 대부분 심장 질환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면 본인이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스텐트나 그런 심장 시술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 백신을 맞아야만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선은 과거에 백신을 계속 맞았는데 아무 부작용이 없으셨고 지금도 특별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은 저는 조금 이번 주 정도 조금 경과를 보시고 안정적으로 더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문제가 없다면 다음 주 정도에 맞아보시는 게 어떨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저희가 질병청의 얘기를 좀 보니까 동일 제조 번호에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백신은 폐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백신이 보통 15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좀 겹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 곳에서 만드는 거 15만 병 정도다 보니까 네. 그중에는 몇 개는 분명히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대부분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지금 2명 정도가 한 곳에서 나오면 이걸 가지고 폐기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백신을 맞으셔도 이 백신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백신을 맞았을 때 예. 건강하고 젊은 분이 맞을 때는 몸의 면역 반응이 좋기 때문에 외부의 물질에 대해서 이겨내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특히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러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쇼크사나 뭔가의 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것이 예. 우리가 부검에서 안 나타나는 인체 내에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폐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만일에 오늘 지금 12명이 더 늦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결과까지 확인을 해서 만일 더 같은 번호에서 나온다면은 조금 폐기를 고려해봐야 되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독감 백신 관련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질병청이 이제 백신 접종 유의사항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접종 전 수분을 미리 섭취를 하고 접종 후에는 30분 정도 병원에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관찰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 외에도 좀 교수님께서 어떤 좀 말씀을 더 붙일 수 있겠습니까? 몸 상태가 좋을 때 맞아야 이게 면역 반응이 잘 되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분은 네. 충분한 수면을 일주일 동안 하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잘 자고 몸 상태가 좋을 때 주사를 맞아야 항체도 잘 생기고 부작용이 안 생긴다는 얘기고요. 예, 예.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병원에 머물라는 거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나머지도 제가 조금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예, 예. 과거에 백신을 맞았을 때 몸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안 맞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세가 많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나 독감 백신을 맞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는 몸이 완전히 회복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때 조금 늦더라도 맞는 것이 좋고요. 예. 또 만일에 백신을 접종하고 왔는데 연세가 많은 분 입장에서 약간의 미열이라든지 구토 증상이나 가슴의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있고 또 식욕이 떨어지는 것 같다. 절대로 집에서 계시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를 꼭 하셔야지 예. 건강한 젊은 분들과는 다르게 연세가 많은 분들께서는 약간의 몸의 반응이 폐혈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독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독감 그리고 코로나19가 동시에 좀 발생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실내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환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환기는 언제나 필요하죠. 특히나 이제 겨울 같은 때 이렇게 창문을 닫아 놓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공기 오염도가 대단히 높아져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나 독감이 없더라도 한 1시간에 10분 정도, 최소한 2시간에 10분 정도는 전체 양쪽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고,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은 경우에는 좀 더 자주,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에 한 10분 정도는 좀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두 자릿수로 감소를 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확산이 지금 여전한 상황입니다. 글쎄 최근 추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어제는 세 자리, 오늘은 두 자리입니다. 네. 그 이유는 수도권에서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선제 검사 통하면 수도권이 한 10,000명 정도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런 지역사회 가족 모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는 잔잔히 지금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직장에서 감염된 것이 집으로 오는 거죠. 집에서 본인도 모르게 사회생활을 같이 하다 감염이 되면 그분들이 마지막에는 취약계층이 있는 요양병원, 재활병원 이런 데서 간병인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통해서 환자한테 감염이 되고, 예, 환자들은 증상을 잘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가족이나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좀 전국에서 확인이 네.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좀 알아보면 서울 구로구에서는 일가족 관련해서 13명, 또 강남 서초구에서도 29명, 충남 천안에서도 24명이 이렇게 지인 모임을 통해서 확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심해주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좀 경각심이 낮아져서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1단계로 내리면서 보시면 식당이나 카페에 가시면 추우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을 드리지만 차를 마시거나 이런 데를 보시면 마스크를 벗고 다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주변이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시는 거죠. 특히나 지금 지인 모임들을 보시면 지인에서 감염되는 것이 그러면 특정 지인만 감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 중에 감염이 된 분 중에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검사를 하셨고 그 주변부를 검사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 우리가 10명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누군가 감염자가 있었어요.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면 검사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이 조금 많이 좀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째 확진자 발생이 없었는데 제주를 다녀간 서울 시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다고 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관광객 중에는 분명히 감염자가 있겠지만 본인들이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했다면 감염을 안 시켰겠죠. 예. 이분 같은 경우도 한 5시간 정도 머물르셨다고 하시는데, 좀 짧게 체류하긴 그렇죠. 했습니다. 예. 공항이라든지 본인이 만났던 분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CDC에서 그 지침서를 조금 바꿨는데요. 과거에는 네. 15분 연속 동안, 15분을 연속적으로 만나야지만 이게 밀접 접촉자인데 예. 지금은 24시간 동안 합해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식당에 갔는데 그 종업원께서 저 음식을 대접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접해 있다면 15분씩은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간을 다 합해서 만일에 15분이면 밀접 접촉에 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접촉한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더 아마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에 15분이었는데 예, 지금은 24시간 합해서. 네. 저희가 또 하나 또 걱정이 되는 게 다음 주에 헬로윈 데이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역 그렇습니다. 당국은 상당히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산밀 환경, 밀집, 밀접, 또 밀폐의 이런 세 가지 좀 위험 요소들이 공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젊은 층의 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원 클럽 그 5월의 문제도 이제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확산세가 됐거든요.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도 젊은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즐기는 거고, 또 이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마 행사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음주도 하게 되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밤새 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지금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방역 당국
당국에서도 아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지만 아무리 정부에서 신경을 쓴다고 해도 개개인의 개인 위생을 지켜주지 않으면 의미가 그렇죠. 없고요. 어제나 오늘 주말 같은 때 사실 굉장히 많이들 모임을 갖고 계신데 가능하면 소규모로 모임을 좀 가져주시고 늦게까지는 조금 안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요양원과 의료기관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의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8월 달에 그때 조금 대규모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확진이 되면서 예, 예. 중증 환자가 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중증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가 조금 나아졌었는데요. 예, 예. 지금 최근에 이 수도권의 요양병원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금 고령층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 전수로 검사를 하면 앞으로도 많이 나오실 확률이 있는데 네네. 이 코호트 격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코호트 격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환자들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양병원에서 만일에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저는 개별 분리를 시켜서 그분들은 따로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받아야지 그 안에서 계속 감염이 되게 되면 중증 환자가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좀 경기 남양주 행복회 요양원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현재 누적 확진자가 46명이 나왔습니다. 좀 많이 나왔는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같은 건물에 다른 요양원이 6개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 요양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같이 생활은 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식당이라든지 뭔가 다른 공유 시설을 같이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요양원이 같이 있는 곳은 훨씬 더 감염의 위험이 높고 확산세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부 당국이나 거기에 있는 관리자분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좀 전 세계에 대한 상황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하루 최대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한 좀 방역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2차 확산은 분명합니다. 예. 지금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은 100만 명을 넘었고요. 벨기에, 체코 같은 경우도 지금 통행 금지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8만 명이 지금 예,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 이상이니까. 뭐 거의 900만 명, 곧 1000만 명을 돌파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당연히 들어오겠죠. 해외 입국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안정도 중요하지만 해외 입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더 세심한 방역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PCR 검사를 꼭 갖춰야 되는 국가를 또 더 넓히거나 아니면 자가격리를 하고 푸는 경우에 PCR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식의 조금 다른 방역 체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임상 시험 중인 국내 개발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6개 유전형에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저렇게 빨리 고령인데도 회복을 한 가장 큰 이유가 항체 치료제를 사용했고 그리고 렘데시비르를 같이 사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체 치료제는 우리가 혈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체를 뽑아서 그것을 증폭을 시킨 거기 때문에 혈장 치료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인체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빨리 회복을 한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도 지금 2상, 3상 시험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연말 정도에도 나오지 않을까. 긴급 승인을 아마 신청할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일 그 약물이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빠른 회복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항체 치료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